김문수 후보 이야기 먼저 해보겠습니다. 김문수 국민의힘 대선 후보 어제 오후에 대구 서문시장을 찾았는데요. 큰절을 올렸습니다. 큰절을 우리 여기 오신 국회의원님들하고 같이 큰절을 한번 올리겠습니다. 받아주시겠지요? 다 같이 큰절. 김문수 후보의 큰절 받아주시오. 여러분, 경제를 살리려면 바로 박정희 대통령의 정신 필요하죠? 하면 된다! 이 잘하고 청년들을 하고 나라와 국민을 위해서 봉사할 수 있는 후보 누구? 우리 김문수 후보의 승리를 위해서 다 같이 싸우고 죽었어요, 여러분! 감사합니다. 자, 김문수 후보의 발언 바로 뒤에 저희가 권성동 원내대표 겸 지금 공동선대위원장이죠. 권성동 원내대표의 모습도 봤습니다. 김문수 후보의 대구 유세에 지금 같이 함께 동행을 한 겁니다. 권성동 원내대표가. 근데 후보 교체 시도로 가장 큰 갈등을 빚었던 인물이 또 권성동 원내대표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저렇게 함께 대구 TK 유세에 동행한 것을 보면 이제 더 이상은 갈등은 없다. 이제 당을 위해서 선거에 함께 원팀으로 매진하겠다. 이렇게 이해하면 되겠습니까? 네, 맞습니다. 정당의 존재 이유는 정권을 창출하는 것이고 사실 양측의 갈등 역시 어떤 것이 선거 승리에 더 효율적이고 이바지할 수 있는 길인가를 찾는 과정에서 발생한 전 갈등이었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이미 후보가 결정된 이상 이 비가역적인 상황에 대해서 저희가 선택할 수 있는 것은 딱 하나밖에 없습니다. 김문수 후보로 똘똘 뭉쳐서 선거를 승리하는 것이죠. 또한 김문수 후보 역시 원내 지지 기반을 갖추기 위해서는 좀 조직을 빠르게 장악할 수 있는 그런 통합 행보를 보여야 되고 그 첫 번째 대상이 권성동 원내대표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지금 김문수 후보가 하면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실제 지난 대선에서 지금과 전혀 다른 정반대의 분위기였거든요. 민주당에서 뭐 캠프가 돌아가질 않는다, 뭐 이제 사람들이 자리를 나와주질 않는다. 이준석 후보가 10% 넘게 이길 수 있다라고 호언장담을 했을 정도의 낙관적인 상황이었지만 결과 어땠습니까? 1% 미만으로 좁혀지는 그런 양상을 보였거든요. 네. 이번에도 하면 된다는 마인드로 똘똘 뭉치게 되면 저는 전향적인 결과를 가져올 수 있을 것이라고 지금도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자, 당면 과제가 여러 가지가 있었죠. 그 가운데 하나, 내분을 봉합하는 것. 김문수 후보 입장에서는 이 내분을 봉합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과제 가운데 하나입니다. 일단 큰 틀에서는 일단락되는 모습을 느낄 수 있습니다. 하지만 김문수 후보 앞에는 아직도 또 해결해야 될 난제들이 적지 않게 있죠. 자, 보시는 것처럼 윤 전 대통령과의 관계 설정, 그리고 강성 이미지를 조금 완화시키는 것도 필요하다는 과제가 있고요. 또 한덕수, 한동훈 이 두 인물도 끌어안아야 하지 않겠느냐. 이런 이야기가 나옵니다. 무엇보다 윤석열 전 대통령과의 관계 설정을 어떻게 할지가 핵심 사안으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김문수 후보가 발탁한 김용태 비대위원장, 자 30대 초선 의원이죠. 자, 이 김용태 비대위원장 지명자가 계엄 사태에 사과하면서 물꼬를 텄습니다. 김문수 후보도 직접 사과하는 모습을 보였죠. 국민의힘이 배출한 대통령의 계엄이 잘못되었다는 것, 그리고 당 스스로 대통령의 잘못된 행동에 대한 마땅한 책임을 지우지 못했다는 것, 젊은 보수 정치인으로서 뼈아프고 반성합니다. 사과드리겠습니다. 비상계엄이라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는 한 번도 찬성한 적도 없고 계엄으로 민주주의가 이루어진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계엄을 한 부분에 대해서 국민들이 굉장히 어려워하고 계십니다. 계엄으로 인한 고통을 겪고 있는 국민들께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자, 어제 채널A에 출연한 김문수 후보 계엄에 대해서 사과의 뜻을 밝혔는데요. 김문수 후보가 계엄과 관련해서 이렇게 사과의 뜻을 공개적으로 밝힌 건 사실상 이번이 처음입니다. 그런데 김용태 의원을 비대위원장으로 지명했을 때부터 이건 예상이 어느 정도 가능하지 않았냐라는 분석입니다. 왜냐하면 섣불리 이 사과를 언급했다가는 강성 지지층, 보수 지지층의 마음이 흔들리지 않겠냐라는 이 분석이 있었는데요. 그렇다고 침묵하기에는 또 중도 확장이 어려운 딜레마가 있었습니다.
자, 그런데 김용태 지명자가 먼저 이렇게 길을 터주면서 김문수 후보 입장에서는 좀 부담을 덜어주는 모양새가 됐다. 이런 이야기가 나오더군요. 그렇습니다. 이번 6.3 대선이 왜 치러지게 됐습니까? 12.3 계엄 때문에 대통령이 탄핵됐고 헌법재판소가 8대 0으로 대통령을 파면함으로써 치러지는 6.3 대선 아닙니까? 국민의힘 대선 후보로 선출된 김문수 후보에게는 계엄의 늪에서 빠져서 허우적거린다라면 이번 대선에서는 승리를 기여하기 어렵습니다. 또 한 가지의 강이 남아 있습니다. 대통령 탄핵에 대한 잘잘못을 따지고 있는 탄핵의 강을 어떻게 건너느냐. 그래서 새로운 이 국정 리더십을 세우느냐. 이거에 대한 과제가 남아 있습니다. 첫 번째 계엄의 늪은 김용태 위원장의 사과 그리고 대선 후보인 김문수 후보의 사과로 어느 정도 일단락이 됐습니다. 앞으로 남아있는 과제는 탄핵에 대한 입장을 어떻게 정리할 것이냐. 그리고 지금 내란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는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거취 문제를 어떻게 할 것이냐. 이 문제를 국민의힘 그 내부에서 어떻게 처리하는지를 보고 이 지켜보고 있는 다수의 이 중도 지지층의 마음이 움직일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앞으로 김문수 후보의 향후 행보를 지켜볼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네. 이렇게 김문수 후보 계엄 사태와 관련해서 공개적으로 사과까지 했습니다. 그럼에도 혹시 여전히 강성 이미지는 좀 더 남아있는 게 아니냐라는 지적도 있을 수 있는데요. 자, 민주당이 이를 고리 삼아서 김문수 후보를 향해서 극우 프레임을 세우면서 공세를 펼치고 있죠. 그러자 김문수 후보 이렇게 받아쳤습니다. 바로 가짜 진보다라고 말입니다. 각 개인이 자유롭게 하는 것이 진보지 국가가 김정은 혼자 자유롭고 모든 국민이 그 밑에 억압하는 것이 진보입니까? 저는 가짜 진보 확 찢어버리고 싶습니다. 저는 거짓말하지 않습니다. 저는 검사를 사칭한 적이 없습니다. 저는 많은 신도시를 만들고 개발했지만 대장동 같은 이런 많은 부정 비리가 없습니다. 제 주변에는 이재명 후보보다 수십 대의 개발을 하고 단 한 사람도 구속되거나 의문사한 사람이 없습니다. 저 발언은 김문수 후보가 이 기업하기 좋은 나라 경제 문제를 가장 본인이 잘 해결할 것이다라는 이제 공약을 내세우면서 했던 말입니다. 경제 대통령, 민생 대통령이 되겠다라고 강조하면서 가짜 진보다 이런 이야기를 강조했는데요. 국민의힘이 선관위에 제출한 10대 공약 내용을 봐도 1호가 기업하기 좋은 나라입니다. 그리고 2호 공약이 AI, 그리고 에너지 3대 강국. 그러니까 경제 문제를 가장 앞세우고 있는 것이 두드러지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공직사회 부정부패 근절책으로 또 일명 이재명 방지 감사관제를 공약하기도 했는데요. 자, 법인카드 사적 사용 의혹이 불거진 이재명 후보의 사법 리스크를 부각시키면서 공격을 하려는 그런 의도로 풀이되기도 합니다. 자, 이렇게 치열한 선거전을 이틀째 벌이고 있는 이재명, 김문수 두 후보. 하지만 선거 유세장을 한번 둘러보면 공통점도 있습니다. 바로 유세송인데요. 유명하고 귀에 익고 쉽게 흥얼거리고 따라 부를 수 있는 유세송은 두 후보 모두 같이 홍보 노래로 사용하고 있었습니다. 네, 저희 제작진이 두 개를 아주 교차 편집을 교묘하게 한 것 같습니다만 저도 사실은 어제 유세장 근처에서 들리는 노래를 듣고 이 노래는 이재명 후보 유세장에서 나왔는데 여기서 또 나오네 했거든요. 혹시 유세송은 어느 한쪽이 사용을 먼저 하면 그 다음 사람이 못 사용하고 뭐 그러는 건 없나 보죠? 제가 기억하기에는 과거에는 네. 약간 독점권을 줬습니다. 네. 그런데 이제
모든 다수 대중이 좋아하는 노래인데 특정 후보가 독점하는 것이 옳으냐. 그래서 이제 계약만 체결하면 누구나 이용할 수 있도록 바뀐 것 같고요. 네. 지금 질풍가도 같은 경우에는 야구장에 가신 분들이라면 그거는 뭐 거의 전설적인 응원가죠. 그렇습니다. 누구나 즐겨 부르고 누구나 이렇게 함께 마음을 모으는데 굉장히 좋은 노래이기 때문에 네. 이 김문수 후보, 이재명 후보 두 후보 모두 이 가장 대표적인 그 유세송으로 채택을 한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알겠습니다. 자, 김문수 후보 앞에 놓인 과제들 가운데 아까 제가 몇 가지 언급을 했습니다만 한덕수 전 총리와 한동훈 전 대표를 끌어안는 것, 이것도 굉장히 중요한 과제가 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한덕수 전 총리는요, 공동선대위원장을 맡아달라는 제안을 받아들이지 않았죠. 그리고 한동훈 전 대표는 윤 전 대통령과의 관계를 이제는 끊어야 한다며 쓴소리를 계속하고 있습니다. 자, 김문수 후보, 일단 윤 전 대통령 출당 문제에 대해서 선을 긋고 있는 상황입니다. 현재로서는 그런 것은 생각해 본 적이 없습니다. 저는 우리 당이 다시 민주주의의 원칙을 굳건히 확인하고 실천하는 것이 필요하다. 한동훈 전 대표 측에서 윤석열 전 대통령하고 이제 결연을 하면은 김문수 후보님 캠프에 와서 도와주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좋은 그런 말씀을 하셨다고 보는데 저는 한동훈 후보와 같이 윤석열 대통령하고 그런 깊은 인연은 없습니다. 한동훈 후보를 만나가지고 구체적으로 말씀을 들어보고 거기에 맞춰서 적절하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니까 김문수 후보는요, 한동훈 전 대표와 만나 이야기를 해보겠다라고 했습니다. 하지만 한동훈 전 대표가 요청하는 윤 전 대통령과의 절연, 여기에 대해서는 명확하게는 입장을 내놓지 않고 있습니다. 일단 김문수 후보는 원팀 선대위를 내세웠죠. 그런데 선대위에 포함된 인물들을 이렇게 자세히 뜯어보면 한동훈계로 꼽히는 인사들 또는 한덕수 총리와 이 관계되는 인물들, 뭐 이런 사람들은 포함되지 않았다라는 분석도 나오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된다면 말만 원팀이지 다른 지원을 제대로 할 수 있겠느냐, 이러다 보면 중도 확장에 좀 어렵지 않겠느냐, 이런 얘기도 나오던데요. 한덕수 전 총리 같은 경우에는 정치는 정치인들의 몫에 맡기겠다라고 이미 천명을 했던 만큼 네. 정책적으로 지원을 하는 것이 전혀 어색하지가 않기 때문에 전 좀 다른 궤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지금 한동훈 전 후보 같은 경우에는 저는 좀 정당인답지 않은 태도를 보이고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물론 한동훈 후보처럼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겠지요.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김문수 후보처럼 생각하는 당원들과 국민들이 더 많았기 때문에 여론조사에서조차도 과반 이상의 득표를 통해서 최종 후보가 선출이 된 거거든요. 그런 상황에서 내 주장이 반영되지 않으면 난 선거를 도울 수 없다라는 식의 저는 교섭을 시도하는 것이 글쎄요, 이게 선거 승리를 바라는 어떤 정당인의 입장에서 또한 이 경선에 참여해서 선거를 이겨야겠다라고 이야기를 했던 이 후보자 입장에서 좀 적절한 태도인가 저는 의구심이 듭니다. 이런 것들은 선관위 내외, 선대위 내에 들어와서 쓴소리를 하고 목소리를 내고 조율을 해야 될 문제인 것이지 마치 이런 것들을 들어주지 않으면 선거가 졌을 때 오로지 이것은 나를 제외한 나머지의 책임이다. 저는 오히려 한동훈 후보 측에서 빌드업을 한다는 생각이 들고요. 네. 무엇이 이게 정당을 위한 방향이고 무엇이 당원들에게 감동을 줄 수 있는 방법인지에 대해서 한동훈 후보가 조금 더 깊게 성숙한 숙고를 해봤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렇군요.